여러분은 20살 때 뭐 하셨나요? 저는 분홍색 머리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에 나오시는 분이 20살이었답니다. 오빠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4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아무런 의도가 없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영상입니다. 자, 오늘 또 수염도 안 밀고 약간 좀 꾀죄죄해서 약간 마스크를 좀 착용하고 있는데 조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실력으로 이분을 까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살아 숨쉬는 전설. 오늘은 제 친구 보아의 MKMF 2005 레전드 무대입니다. 그때가 제가 20살 때였었어요. 고로 보아도 20살이었겠죠? 실로 대단하지 않을 수 없는 무대입니다. 해당 무대를 라이브로 제가 보지는 못했었어요. 당시에 딱 실황으로. 근데 몇 년이 지난 후에 따로 봤는데 이 공연의 가장 큰 포인트는 몰입하고 끝까지 보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한 다시 보기 편을 만드는 게 옳을까 싶기도 해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런 집중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 말 안 하고 쭉 끝까지 지켜봐주는 게 이 영상을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공연에서 보여주는 보아의 몰입감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2005년. 2005년은 댄스곡들이 그렇게 힘을 크게 쓰지 못했던 해였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댄스곡들의 퀄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2005년에 인기가 있었던 대표곡들만 봐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버즈의 가시, 휘성의 굿바이 러브, 나얼의 귀로, 화려한 불빛으로 같은 모습만 보이며 안녕이란 말도 없이 사라진 그때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이런 곡들만 봐도 확실히 노래방 곡들의 강세였던 걸로 보이죠. 댄스 곡들은 찾아보기가 힘들기는 해요. 이제 그나마 있는 게 장우혁의 지지 않는 태양 정도가 있네요. 이 시절에 라이징 선이나 전혜빈의 2AM 같은 곡들도 있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퀄리티가 높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 뭐랄까? 특유의 K-팝 유치한 감성이 좀 묻어있다라고나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보아의 걸스 온 탑 역시도 곡 특유의 뿅뿅대는 사운드 때문에 뭔가 조금 유치한 느낌이 좀 저는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인스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MR과는 별개로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있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곡은 전형적인 페미니즘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요. 여성들의 사회적 약자인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는 가사가 재미있죠. 시작부터 모든 게 나에게 여자가 여자다운 것을 강요해 라는 메시지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게 나에게 여자가 여자다운 것을 강요해. 섹시한 차분한 영원히 한 남자만 아는 차분함, 이런 파트에서 보면 여자라는 성별로 사회가 원하는 이미지 등을 나열을 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방법이 따로 없어요. 본인에 맞는 이미지대로 살아가면 될 것이고, 섹시하다고 해서 코르셋을 조인 것이 아니라 본인이 택하는 것이면 팔 코르셋을 하는 것만이 뭐 여성들의 솔직한 것이 아님을 지성인들은 분별력 있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되게 민감한 젠더 이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쁜 걸 좋아하는 거는 기본적인 인간의 그런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뭐 페미니즘이라는 어떤 그런 입장 속에서 그거를 컨트롤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거죠. 애초에 유영진이 작사를 했는데 성차별적인 메시지를 담은 게 아니라 그냥 절대적으로요, 여성들은 힘없는 존재가 아님에 대한 편견을 버리자, 약간 이런 그런 메시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본인이 여성 우월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자기가 오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인터뷰 그게 있긴 있더라고요. 세 번째, 커리어입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을 하면 보아의 대중성 커리어의 마지막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저는 보아 팬이지만 이후에 보아는 허리케인 비너스 등의 종전의 대중과는 좀 거리가 많이 멀어진 음악을 하죠. 2집부터 5집까지는 대중들의 기억 속에 모두 다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반해 허리케인 비너스부터는 아쉬운 느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또 재밌는 일이 생기는 게 온리원 때 다시 한번 치고 나오는 느낌이 한 번 있어요. 근데 다시 이후 곡들부터는 또 보아의 약간 아티스트적인 기질이 발휘가 되면서 대중성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걸스 온 탑까지가 제가 보아의 최대 전성기라고 보는 편이에요. 저는. 보아 스스로도 인터뷰에서 왜 이런 곡들이 차트에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곡들이 차트에 없는지 뭐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언급이 있는 걸 보면 보아 스스로가 느끼는 좋은 음악의 기준이 대중성과는 좀 많이 멀어져 있음을 느낄 수가 있죠. 이건 비난이 아니라 제 견해입니다. 허리케인 비 났을 때 엄청 강렬했던 비주얼에 비해 언급도 적은 걸 보면 확실히 그런 것 같기는 좀 해요. 네 번째, 관전 포인트. 해당 공연의 관전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에너지와 몰입감입니다. 다른 설명이 많이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말을 해서. 그래도 이야기는 하긴 해야 되니까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공연 내용과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연습실 장면으로 공연은 시작이 돼요. 이 컨셉으로 공연 끝까지 간다거나 뭐 그렇다고 해서 저 공간에서 노래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런 컨셉을 정한 이유가 솔직히 말을 하면 한국의 전형적인 따라하기거든요. 저게 저 당시에 2004년에 You Got Served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댄스 배틀 포맷이 무분별하게 카피가 되곤 했었어요. 2004년을 기점으로 국내 시상식에서도 이런 무대 구성을 진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고요. 곡 내용에 맞게 성대결로 이렇게 좀 맞추고 마지막에 모두 화합을 한다식의 구성인 것 같기는 한데 전 아무리 봐도 유가서브드 흉내내기로밖에 저는 안 보여서 좀 아쉽기는 해요. 재미있는 점은 댄서분들이 이제 당시에 와와 팀으로 이제 보이는데 와와는 유명했고요. 탑티어의 방송 댄스 팀이었죠. 보아와는 많은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중간에 웬 꼬마아이가 나와가지고 팝핀을 하는데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SM에서 되게 대차게 밀어주는 애였지 않았을까 약간 생각 들기도 하고 지금은 데뷔를 했는지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에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런 무대들 때문에요. 요즘 분들이 요즘 시상식에서는 볼 게 많이 없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연말 시상식에서는 이런 스페셜한 무대를 보고자 하는 니즈가 분명히 있는데 다들 그냥 원래 하던 공연이나 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좀 짓다 보니까 굉장히 밋밋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무대가 진짜 가수들의 실력을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팬들도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요즘 시상식은 여러모로 아쉬운 것 같기는 하네요. 단체 안무가 끝나면 이 공연이 레전드가 된 이유가 나옵니다. 실루엣으로 이제 팝핀을 하는 보아가 나오는데 이건 실은 보아가 아니라 현 효년시대의 효연이라고 해요. 그때 당시 이제 그래서 시간 벌기를 해주는 느낌이에요. 비보이들도 막 나와가지고 시선 뺏어주기를 하는 타이밍에 보아가 체조 경기장에 반 바퀴나 되는 거리를 전력 질주해서 반대편 무대로 달려갔대요. 우리가 안 보이는 새. 보아는 막 이제 뛰어간 거죠. 가는 동안에 옷도 갈아입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춤으로 앞에 몇 분가량 호흡을 다 써놓고 반대편으로 달려가서 한 곡을 풀 라이브로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은 노래를 잘 들어보면 보아의 라이브 퀄리티가 평소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어릴 때는 그냥 춤추고 노래해서 그렇구나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무대 구성을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을 보아도 대단하다고밖에 보이질 않아요. 중간중간 노래를 약간 이렇게 끊어서 부르는 듯 약간 본인 평소와는 좀 다른 많은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하죠. 보아도 신이 아니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렇게 뛰고 노래를 하는데 당연히 퀄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또 비난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해서 미리 좀 밑밥을 깝니다.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로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보아뿐이라고 생각은 해요. 진짜 미쳤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걸스 온 탑 안무에는 흥미로운 부분이 몇 부분이 있습니다. 섹시한 차분한 파트에서 갑자기 섹시하게 변하는 보아의 어떤 그런 모습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후렴 파트에서 남녀가 대립돼가지고 진행되는 안무 역시 다른 곡들과는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맘을 더 열어봐 부분부터는 조금 솔직히 좀 불안해요. 라이브가 왠지 실수라도 할 것 같고 숨도 좀 거칠게 쉬기 때문인데, 맘을 더 열어봐 우리 같은 곳을 향해 가잖아 모두 함께 영원할 때는. 스포를 한번 하자면 보아는 실수 없이 완벽하게 무대를 맞춰요. 그리고 SM스러운 이제 남자 랩이 한번 나오는데 여기서도 대립되는 구도로 이제 무대가 꾸며져 있죠. 이후에는 이 곡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등 뒤로 올라타는 안무가 나옵니다. 해당 안무가 외국 안무에서 베꼈다더라 어쨌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저는. 근데 눈으로 제가 찾아본 건 없거든요. 막 브리트니 거 뭐를 베꼈다더라 어쨌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전 제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약간 난해하고요. 이후에 당당하게 난 앞을 향해 걸어갈래 부분에는 보아가 약간 흥분한 모습도 보여요. 약간 막 거의 다 끝나가고 막 이러니까 약간 텐션이 많이 오른 것 같아. 그래서 약간 평소에 안 하던 그런 실수 같은 것들을 좀 하고, 그리고 예예예를 하는데 보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독한 것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아가 무엇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는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댄스 배틀 하고 반바퀴를 뛰고 3분 넘게 라이브를 진행했다라는 걸 감안하면 진짜 독한 것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나서 팝핀으로 이루어진 퍼포먼스를 잠깐 보여주는데, 보아는 짧게나마 엘리트포스의 스트레치가 있는데 이제 스트레치 같은 팝핀을 배운 적이 있어서 그런지 오리지널 팝퍼들하고 비교하는 건 좀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준수한 팝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또 예예예가 한 번 또 해요. 와 근데 진짜 미쳤어요 진짜. 근데 이후에 하늘에서 잡는 카메라 앵글도 좀 좋았다라고 저는 봐요. 그 부분 약간 이렇게 지나가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마지막 엔딩은 정면에서 잡아줬으면 좀 이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 보아가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발로 차면서 이렇게 넘어지거든요, 댄서들이. 그렇게 엔딩이 끝나는데 그거를 위에서 잡아가지고 여러분의 등록금을 터뜨리느라고 약간 그랬나봐요. 해당 공연이 끝나고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보통 사람이 아니면 견디기 어려운 부담감과 체력이었을 텐데 그것을 20살 나이에 해내는 진짜 정말 대단하고 멋진 보아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실질적으로도 보아 팬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덕질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수가 딱 두 가수가 있어요. 그게 H.O.T랑 보아인데, 네, 저는 진짜로 정말 많이 좋아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가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같이 보고 올 영상은 MKMF 2005년 보아의 걸스 온 탑 레전드 무대입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